여러분, 이 단원이 양적 관계의 가장 클라이막스 킬러구나.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는 산과 염기가 만나면 물을 만든다는 게 기본인데 조건이 있어. 얘는 얘를 기본으로 해. 아레니우스 산염기는 어떤 상태에서 사용되는 거야? 수용액 상태. 여기서만 다룰 거고,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산과 염기는 이온화도가 모두 100%라는 거. 1. 이것으로 가정해서 푼다. 10개 이온화 시키면 다 이온화 된다는 가정으로 문제를 풀 거야. 자, 산염기의 중화 반응의 아레니우스 염기로 본다면 아레니우스 산과 아레니우스 염기를 쓰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실제로 일반 반응식을 보면 산과 염기가 만나서 염을 만들고 물을 생산한다, 이 뜻이야. 이때 염은 설트라하고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희들은 보통 물에 잘 녹는 염으로, 수용성 염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이때 수용성 염이라는 건 뭐 낙탈지람이 포함한 그런 염이 되겠죠. 낙탈지람을 포함한. 자, 예를 하나 든다면 염산과 수산나트륨 수용액이 만납니다. 만나서 NaCl이 되고요. 물이 생성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중에 이 속에 숨어있지만 수소이온,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수산화이온이 이 둘은 반응을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여기서 구경꾼 이온, 반응을 하지 않는 이온이 있습니다. 방관자 이온이라고도 하는데, 나칼지람의 나트륨 이온과 그의 짝인 염화이온이 구경꾼 이온이 되고,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데는 알자 이온이거든. 얘들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 실제로 알자이온 반응식을 보잖아. 이 알자이온 반응식을 보면 수용액 속의 수소이온과 수용액 속의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1대1이 만나서 H2 하나를 만든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여기에 이 반응이 일어나면 열이 발생하게 되거든. 이 열을 중화열이라고 불러요. 발열이라는 얘기죠, 발열.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열이 발생하는 걸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열화학 반응식이 되니까 알자이온 반응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중요한 건 얘들 둘이 1대1로 만나서 물 하나를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양적 관계인 얘기들을 이쪽으로 잘 풀어야 되고, 그 다음 조건에서 하나만 더 본다면 우리가 입자수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온의 수 계산은 특정 이온의 가수가 있어요. 그 화학식 안에 포함된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린 저걸 이용해서 1가산, 2가산, 3가산을 얘기해 봤죠. 가수 곱하기 농도 곱하기 부피로 계산을 한다는 거, 요거 좀 외워두세요. 우리가 앞에서 용액의 몰 농도에서 여러분들 배웠지만, 만약에 농도 곱하기 부피를 했는데 이게 밀리리터일 경우, 물론 여기다 뭐 가수를 곱했겠죠, 가수. 이러면 상대값이 나와요. 이걸로 보통 계산하는 게 편해요.
근데 얘를 진짜 값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했다는 거지? 10의 마이너스 3을 곱한다고 그랬죠. 리터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대값으로 계산할 거야. 계산할 때는. 자, 그래서 이들의 반응을 이제 플로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런 식의 반응을 볼 수 있다. 자, 일정량 NaOH에 염산을 첨가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림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자, 실제로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를 가, 나, 다, 라로 한번 뽑자. 이렇게 하나다.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될 때마다 누구를 집어넣을 거냐면 염산을 집어넣을 거야. HCl 수용액 V를 여기다 넣을 거라고. 자, 넣게 되면 얘가 점점 수용액의 높이가 여기 높아진다는 것도 알아두고 계속 V만큼을 일정량씩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 안에 일정량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온을 표시합시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을 동그라미로,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을 빗금 친 걸로, 그 다음에 수소 이온을, 그 다음에 얘를 뭘로 할까? 그래, 세모로 하자. Cl-를 세모 빗금 친 걸로 표현한다면 처음에 얘는 두 개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이 상황에서 얘를 집어 넣습니다. 물론 얘는 액성이 연미성일 거고요. 생성된 물 따위는 없을 거야, 지금. 반응 안 했으니까. 그리고 얘는요, 원그래프를 반드시 그리세요. 이 원그래프의 특징을 꼭 알고 계세요. 선생님이 가운데를 딱 쪼갤 수 있었던 건 일가산에 일가염기를 집어넣기 때문에 수용액이란 건요, 항상 전하합이 0이 돼야 되거든. 근데 일가일가끼리 만난다면 그게 어떤 이온이든 간에 양과 음이온의 숫자는 같아야 돼요. 그 전하가 0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두 개의 나트륨 이온과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림 속에. 자, 떨어뜨렸더니 이곳에 이런 그림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계속 두 개인데 얘가 하나로 줄게 되고 얘는 없죠. 얘가 하나가 되어서 아직도 염기성이다. 생성된 물은 하나고, 자, 그때 원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두 개의 Na 플러스 이온이 있는데 OH가 하나고 Cl이 하나,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 이해 갔죠? 전하염은 항상 0이에요. 하나를 더 넣었더니 이제 이렇게 되더라. 그럼 이 두 개에 없고 두 개가 되어서 중성이 되더라. 뭐 페놀프탈렌 색깔은 붉은색, 무색 이런 식으로 가겠죠. 여튼 물은 두 개가 생겼고, 자, 중화점의 본이 이렇게 되더라. 자, 한 번 더 넣었어요. 얘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건 산성이거든요. 얘는 여전히 그냥 생성된 물은 여기서는 없겠죠, 여러분. 여기는 없겠죠. 더 이상 반응할 수산화이온이 없으니까. 알았지? 그러면 이 그림은 이렇게 되더라. Cl이 3개고 두 개가 나트륨이고 이 하나가 수소이온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찾는 거야.
어떤 규칙성을 찾느냐? 자, 이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거든. 저걸 보니 양적 관계에서 다뤄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니들이 알아야 돼. 양적 관계에서 다뤄지는 게. 일가산. 일가염기의 중화 반응에서 농도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봐야 된다. 혼합 용액소. 이온수. 그것이 양이온이 됐든 음이온이 됐든 총이온이 됐든 간에 액성이 강한 수용액을 따른다는 걸 외우세요. 자, 무슨 말이냐? 가나 다까지, 그러니까 가나까지만 봅시다. 가나. 액성이 염기성이잖아? 결국 애초에 가는 이온이 4개였어요. 그러면 산이 들어온다 하도 염기성이면 전체 이온수는 4예요. 그냥. 누굴 따른다? 액성이 강한 걸 따른다. 라를 봐요. 누가 더 강해요? 산성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염산 3V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랬더니 누굴 따라가더라? 액성이 강한 염산을 따라가더라. 염산 3V는 원래 3,3이었던 거야. 수소이온 3개, 염화이온 3개. 그걸 따라가더라. 두 번째, 생성되는 물의 숫자는 누가 따라가더라? 액성이 약한 수용액을 따르더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일까? 나를 보면 물 하나 나왔잖아. 누구 따라간 거야, 이거야, 이거. 액성이 약한 구경꾼의 이온의 숫자를 따라가는 거지. 그럼 이 원그래프로 보더라도 만약에 라의 실험을 만약에 단독으로 하잖아. 라의 실험을 단독으로 하면 물은 2개가 만들어질 거야. 2개. 요 나트륨 이온수가 결정하니까. 이해가니? 저 얘기로 문제를 풀어낸다. 자, 지금 이 실험에 그래프상의 그림을 한번 보자. 가한 염산을 놓고 보면, 자, 각각의 이온의 변화를 보자. 이온수의 변화. 그러면 일정했던 이온이 나트륨 이온, 처음부터까지 늘어나는 이온이 CL이라면 이제 이따가 사라지는 이온이 있을까? 이렇게. 이게 OH고, 없다가 나타나는 이온이 있을 거라고. 없다가 나타나는, 이게 누구고? 수소고. 그러다 보니 여기 중화점까지는 전체 이온수는 나트륨 이온이 좌지우지하는 거야. 제가 제일 많으니까. 근데 중화점을 넘어가니까 누가 더 많아졌어? CL이 많아졌지? 쟤를 따라간다. 이런 표현이야. 결국은 이게 이렇게 돼. 가한 염산 그러면 총 이온의 숫자가 중화점까지는 일정했다는 거야. 그러다가 산성을 따라가니까 이렇게 증가하더라. 알았어? 근데 니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거거든. 바로 농도. 이온수는 그대로인데 농도는 이렇게 된다? 다시 커지고. 왜 그러냐? 생각해봐. 여기 다 합쳐서 4개잖아. 중화점까지 다 4개, 4개, 4개. 근데 물의 높이가 어떻게 되냐? 커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만약에 혼합용액의 농도가 주어진다면 진짜 입자수를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혼합용액의 농도에다가 혼합용액 부피를 곱해야 돼. 예를 들어 얘가 몰농도가 예를 들어서 0.1이었다. 그러면 얘는 V에 총 2V가 들어왔으니까 3V 곱하기 0.1을 하면 이 요소가 나와. 알아서
혼합용액의 이온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혼합용액 몰론도에다 혼합용액 부피를 곱해야 되는 거지. 이거 문풀에서 되게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놔야 돼, 저거. 그리고 나머지는 다 중딩 때 배우는 거예요, 중딩 때. 통합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도가 이렇게 되면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 얘랑 똑같아. 둘 다 다시 늘어. 농도에 비례하니까 전류의 세기는. 그 다음에 온도는 어떠냐? 중하열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이게 중하점이라고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중하점일 때 온도가 제일 높죠. 여기 왜 떨어져? 여기 식어서 떨어지면 식어서 온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게 플루차스로 본 거야, 쭉.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생성된 H2의 숫자는 이렇게 되는 걸 알아야지. 여기까지는 물이 막 만들어지다가 나중엔 준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화적정을 배웠단 말이야.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 이제 그 오른쪽 페이지 257쪽에 있는 그 문제들이 바로 그런 걸 다뤄주는 곳이야. 그럼 그들의 계산이 얼마나 빠르게 되는지 한번 볼게. 중화 반응의 양적 계성 중간에 있을 거야. 0.1 몰농도 염산 100ml를 완전히 중화하는 데 필요한 이런 말을 써놨잖아. 너희들은 요걸 먼저 보자고. 니들이 봐야 될 건 얘지. 그 예제 문제를 보면 0.1 몰농도 염산이라고 했어요. 염산.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했냐면 100ml라고 되어 있거든. 얘들을 원그래프로 나타낼 줄 알아야 돼. 가수 얼마야? 1이잖아. 그러니까 1 곱하나 마나잖아. 가수. 일가산이니까. 농도 0.1 몰농도고 여기에다가 이걸 하자는 거야. 그냥. 이러면 가짜 값이 나와. 몇 개? 10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10개. 만약에 진짜 몰수를 알고 싶어? 곱하기 1000분의 1 하면 돼. 10의 3승. 왜? 리터로 바꿔야 되니까. 0.01몰인데 우리 10개가 편하다. 이걸로 원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일가산이니까 10개가 완전이온화, 수소이온, 10개가 CL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라겠냐? 0.1 몰농도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어봤어. 얘를 완전 중화하는 데는 NaOH 수용액 몇 밀리리터가 필요하냐? 여긴 중화시키려면 얘를 봐야지. 10개만 있으는데 OH가, 다시 말할까? 얘도 가수가 1이고 이거 해서 봐라. 얼마의 부피를 곱하면 10개가 나오냐고. 똑같이 100ml잖아. 맞지? 그래서 이건 100이 정답이고. 2번 농도를 모르는 수산화 발염. 자, 이건 뭐냐면 얘 농도를 이렇게 쓸게. 세모 몰농도 수산화 발염이다. 100ml 이렇게 써 있어. 100ml. 계산해 보자. 우리는 필요한 게 얘란 말이야, 얘들아. 얘는 이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가라고. 농도 곱하기 100인 거지. 200 세모만큼의 개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았니? 200 세모만큼. 이걸 억지로 그리잖아, 얘들아. 봐봐. 이렇게 된다니까, 이가들은. 어차피 얘들은 100 세모만큼이 누구고? 바륨이고, 이가기 때문에 이만큼의 OH가 있어야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가들의 특징이야, 그래프가. 근데 옆에 누구를 적정한다 그랬냐면 염산으로. 0.1 몰농도 염산이다. 그럼 얘가 몇 밀리터냐면 200ml에 몇 개인지 나왔지? 곱하면 20개거든. 결국 20개의 수소이온과
이렇게 됐거든. 자, 요걸로 중화역정하는 거야. 그럼 무슨 소리냐? 여기 수산화이온이 이거고, 됐지? 이거와 수소이온이 이렇게 있다고. 세모 얼마 나와야 되냐? 이 끝 뜨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답이야. 알았죠? 넘겨보자. 자, 이제 중화적정에 대한 얘기다, 얘들아. 자, 중화적정은 화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실험이거든. 중화적정이란 목적이 뭐냐면 산이나 염기의 미지용액 몰농도를 구하는 거야. 이 실험을 말하는데 문제는 이 미지용액의 조건이 있어. 이 미지용액의 조건은 우리가 뭐뭐를 알고 있다? 자, 액성을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부피를 알고 있어야 돼. 누구만 모르는 거야? 농도만 모르는 거야. 농도만. 자, 그래서 우리는 도구가 필요해. 도구가. 자, 이렇게 긴 적정에 필요한 도구가 있거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뷰렛이라 불러. 뷰렛. 뷰렛은 맨 위쪽 눈금이 0이다. 이게 0이야. 아래로 갈수록 눈금이 증가해, 얘들아. 이거 왜 그러냐? 적정을 하는 도구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쭉 커서 밑에가 예를 들어 10mm 그러면 10mm 들어간 거지. 떨어뜨린 거. 자, 문제는 여기다 우리를 뭘 놓을 거냐면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를 놓을 거야. 이 삼각 플라스크 안에 들어있는 용액이 바로 미지용액이야. 액성을 알고 있고 농도도 알고 있는. 그럼 이 뷰렛에 들어있는 용액이 표준용액이라는 용액이야. 자, 미지든 표준이든 기본적으로 미지는 뭐뭐를 알고 있어? 액성과 용액의 부피를 알고 있다면 얘를 알고 출발해. 또 하나, 이 표준용액과 미지용액은 중화 반응을 원리로 사용하기 때문에 액성에 변하는 걸 알려면 지시약을 꼭 넣어줘야 돼. 지시약을 여기다. 많은 양을 넣으면 안 되고, 왜? 지시약도 액성이 있거든. 우리가 얘가 어떤 액성에서 어떤 액성으로 변하는지 색깔 구분만 할 수 있도록 약 한두 방울만 살짝 떨어뜨려야 돼. 한두 방울. 알았어? 지시약 요렇게. 뭐 1ml 이러면 안 돼. 한두 방울. 자, 표준용액은 뭐냐? 얘는 액성과 농도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럼 뭐를 측정하는 거냐면 중화 적정 될 때까지의 용액 부피를 측정하는 거야. 그때 물론 저게 떨어진 똑똑똑 떨어뜨려서 중화점이 되는데 필요한 부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첨가한 부피를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떤 것도 전제가 돼야 되냐면 처음에는 이 콕이라는 걸, 이 콕이 뭐냐 여러분, 구멍 보이죠? 그치? 이게 뷰렛이라면 이 구멍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90도로. 그럼 어때? 용액이 안 떨어지지. 근데 이걸 돌리면 떨어지겠지. 그 원리거든, 콕이. 그러니까 거의 뭐 마개 수준이야. 근데 요 공간이 처음엔 비어 있을 거 아니겠니? 그치? 공간이 비어 있다. 이 상태로 실험을 했다가는 중화점이 딱 닫으면 여기에
차 있는 양도 들어간 것처럼 측정이 돼.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처음에 기본적으로 볼트를 풀어서 콕을 풀어서 어느 정도 쏙 쏟아내면 닫아서 여기까지 채우고 출발, 채우고 눈금 밀고 출발하는 거야. 알았어? 꼭 0이 아니어도 좋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채우고 실험을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예를 든다면 이런 거야. 얘가 어떤 몰롱도인지 모르는 염산인 거지. 얘가 20ml 들어있는 거지. 이렇게 20ml. 알았어? 근데 얘는 예를 들면 0.1 몰롱도 NaOH인 거야. NaOH. 근데 얘가 막 떨어뜨리다 보니까 부피가 얼마 들어가느냐? 한 40ml 들어가요. 40ml. 측정값. 측정을 한 부피가 40이야. 그럼 눈으로 곱해봐. 몇 개? 4개야. 수산화이온은 4개. 그럼 수소이온 몇 개 있다, 이 안에? 4개 있다는 얘기거든. 중화점이면. 맞지? 그럼 이 삼각형 X는 뭐가 되는 거야? 0.2가 되는 거야. 4개가 나오려면 되게 쉬운 거야. 근데 실험할 때는 있잖아. 첫 번째 이 실험을 하는데 처음부터 똑 이거 실험했다간 8시간도 부족해. 너네 대학 가가지고 실험이 안 끝나잖아? 밤새서 해야지. 끝날 때까지. 알았어? 실험실에 남아서 자기들 조랑 미치는 거지. 김밥 청호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반에 확 열어. 그럼 쫙 쏟아지거든? 그냥 냅둬. 그러면 여기에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기에 염기성이면 붉은색으로 바뀌거든. 페놀프탈린 같은 경우는. 무무빨이니까 막 쏟다가 어느 순간인가 막 쏟아니까 갑자기 분홍색으로 막 바뀔 때가 와. 그럼 딱 닫아. 흔들어. 응? 그럼 무색으로 다시 바뀐다. 놓고 그때부터 똑똑 떨어뜨리는 거야. 알았어? 그 방울이 한 방울 떨어지지 딱 닫아. 흔들어. 아, 사라졌어. 놓고 또 한 방울 딱 떨어져. 뽁 하면 또 색깔이 변해. 닫고 흔들어. 또 변하지 않았다. 그거 측정하는 거라고. 알았지? 근데 그거 될 때까지 똑똑똑 기다렸다가 뒤지는 거야. 알았냐? 한꺼번에 쫙 넣어가지고 색깔 확 변할 때 탁 닫아가지고 그때부터 정확한 측정을 실험하는 거지. 알겠어요? 중화적정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다만 여기 퍼센트 농도가 나오고 막 이러면 조금 그런데 괜찮아. 여기서 어떤 작전을 쓰느냐, 페이크를, 이 페이크 쓴다. 잘 봐. 자, 식초가 있거든. 이렇게 있어. 100ml야. 여기서 10ml를 취해. 물을 부어 용액을 만드는 거야. 이거 중요하다 얘들아. 야, 이 안에 근데 식초가 아세트산 수용액인 건 알지? 약산이지만 완전 이온화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속에 수소이온 몇 개 있겠냐? 100A개 있는 거야. 맞아? 그 다음 봐라. 10을 취했지? 이거 몇 몰 농도짜리일까? 맞았어. 이 똘똘하다. 이거야. 야, 저기서 취한다고 농도가 바뀌냐? 그럼 몇 A야? 10A. 좋았어. 근데 물을 부었어. 여기에 10A가 들어있는데 물을 붓다고 이 속에 몇 A 들었을까? 맞아. 그대로 10A 들었다니까? 100 곱하기 얼마 하면 10A 나올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얘 용액의 물 농도가 이거야. 네모 곱하기 100을 했더니 이거 나와야 돼. 됐냐? 그러면 얘 농도는 얼마가 돼야 되는데? 10분의 1A가 돼야 되는 거야. 야, 당연한 거 아니냐? 10에다 물 붓고 100 만들면 희석된 거 아니야? 10분의 1로. 얘가 10분의 1A야. 그래서 이 용액은 이렇게. 그런 후에 이 용액 100ml 봐봐라. 요걸 완이라 할게. 완 용액
10ml에 0.2 몰롱도 NaOH 20을 가했더니 중화점이 되었다. 몇 개냐 이거? 4개. 그럼 얘 농도 얼마였는데 아까? 10분의 1의 2였거든. 둘이 곱하면 몇이야? A개거든. 결국 A개가 뭐란 얘기야? 4개란 얘기야. 저 곱했는데 A잖아. A가 4란 얘기라고. 그럼 결국은 얘는 몇 몰롱도짜리다? 0.4 몰롱도짜리인 거지 얘가. 맞잖아? 0.4 몰롱도짜리야. 그러니까 결국 10A는 몇 개인 거지? 뭐 이렇게 되겠지. 알겠냐? 아, 40A래. 여기 0.4를 넣으면 뭐? 이렇게 되겠지. 근데 문제는 이건 농도고, 그 전에 10A는 농도잖아. 여기다 곱하면 얘는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40개가 된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것도 40개란 얘기잖아. 이렇게. 귀찮아. 그럼 이 몇 몰롱도짜리야 돼? 1몰롱도짜리야 되겠지. 그치? 아니야. 여기 10A면 농도가 얼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40개가 돼야 되니까 얘 농도는 얼마야 돼? 3월 농도여야지. 그래야 40개가 되고 얘도 3월 농도라는 결론이 뜨는 거야 이렇게. 400개짜리가 40개가 되었고 물을 보도 40개니까 그건 0.4 몰농도고 결국 0.4 몰농도짜리 10이면 4개니까 이거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죠? 이렇게 풀어가는 문제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259쪽 볼래요? 우리 요것만 봅시다. 과정 1을 보면 500짜리 식초 한 병에 알았어? 식초 10을 피펫으로 취했다고 했죠? 그러면 500ml 동그라미 치고 10ml 동그라미 쳐봐. 둘을 묶어갖고 농도 동일 이렇게 해야지. 알았어? 얘들은 농도 어떻다고? 동일. 그런데 다시 10ml를 피펫으로 취해서 100ml 부피플스크에 집어넣고 물을 분 거야. 농도 어떻게 돼? 희석되지? 결국 10ml와 100ml 동그라미 쳐봐. 10ml, 100ml 동그라미 쳐서 이 둘을 묶어. 뭐가 동일? 이온수 동일인 거야, 걔들은. 물을 분 거니까 당연히. 알았지? 자, 이제 동그라미 2번 봐봐. 이렇게 물낀 식초 20을 했으니까 얘는 누구랑 농도가 똑같은 거야? 1번에 물킨 100ml랑 농도가 똑같은 애야, 20은. 이해가니? 이 20을 취해서 어디에다 집어넣었다? 삼각 플라스크, 다시 말해서 미지용액에 넣었다는 얘기지. 액성은 산성이요. 부피는 20인 거야. 농도만 모르는 거지. 물론 페놀프탈린 2에서 3방울 떨어뜨리고. 자, 3번. 0.1 몰농도 수나트륨을 뷰렛에 넣고 이거 표준용액이야. 그래서 부피를 니네들은 빨리 보는 거야. 거기 결과에 바로 그림 결과에 써있지. 평균값이 20 나왔대. 곱해봐. 2개야 2개. 이해갔냐? 그러면 이 20ml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2개가 나와? 0.1 몰농도가 나올 거 아니야. 그거보다 10배 진한 게 누구 거야? 식초란 말이야. 1몰 농도라고 식초는. 알았어요? 그래서 봐. 밑에 해석을 잠깐 가볼래? 자, 5번 한번 봐봐. 식초 속에 아세트산의 함량을 묻고 싶거든? 식초 속에. 식초는 아까 500ml 있었지? 얘 몇 몰 농도짜리야? 1몰인 거 구했단 말이야. 총 몇 개 있을까, 이 안에? 수소이온은. 500개 있겠지? 가짜잖아. 진짜로 바꾸려면. 이거 해줘야지? 몇 몰이야, 그럼? 0.5몰 있다니까, 이렇게. 이해가니? 자, 그러면 0.5몰이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뭐라고 불렀냐면 맨 밑에 5번 봐봐. 자, 뭐라고 했냐면 식초 속에 아세트산의 퍼센테이지를 구하고 싶은 거야. 식초 속 뭐?
아세트산의 퍼센트를 구하고 싶은데 거기에 밀도가 얼마로 줬냐? 1g per ml 줬거든. 밀도를 얼마나 줬다고? 1g per ml 줬어. 무슨 말일까? 1ml가 1g이야. 그럼 500ml 몇 g이야? 500g이라는 결론이 나와. 이해갔지? 그러면 이 속에 아세트산은 몇 g이 있냐는 거지? 야, 아세트산의 분자량이 60이야. 이 뜻이 뭐냐? 1몰이 몇 g이라고? 그러면 2분의 1몰은 몇 g이야?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럼 500g이란 용액 속에 30g의 용질이 있지. 우리가 퍼센트 농도 구하려면 이거 몇으로 바꾸면 돼? 100으로. 5분의 1로 나눠봐. 몇 퍼센트야? 6%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야. 알았니? 됐지? 자, 넘겨보세요. 그 뒤에 뭐 비법 특강이니 이 말이 뭔 말인 줄 알아? 일가산, 일가염기들은 아까 얘기했지. 혼합 후 총이온수는 액성이 강한 걸 따라가고 만들어지는 물의 개수는 액성이 약한 거 따라간다. 됐어? 거기 1번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자, 예제를 봐봐. 표는 염산 10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수산화나트륨 X를 넣어서 수용액 나를 만들고 수용액 나에 염산 Y를 넣어서 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 맞지? 먼저 가를 니네가 해석해봐. 가의 몰롱, 음이온의 몰롱도라고 돼 있거든. 우리는 입자수 계산할 때 무조건 누구든 간에 농도 곱하기 뭐 했어? 부피 있잖아. 가가 염산이 몇 밀리터 들어있어? 10ml 들어있어. 맞지? 근데 얘는 지금 혼합된 거 아니잖아. 10 속에 얘 농도가 0.4라며. 곱해봐. 네. 그러니까 잘 봐. 염산 속에 음이온 누구겠냐? 염화이온이라니까? Cl 몇 개 들었다? 4개 들었다는 얘기라고. 잘 봐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얘들아. 자, 여기에 음이온 몰농도라고 적혀 있어. A이온, B이온 이렇게. 근데 가는 온리 누구만 있었던 거야? 얘만 있었던 거라고. 얘 없어 지금. 얘가 0.4 몰농도래 이렇게. 근데 이거 염산 10ml 속이잖아. 둘이 곱하면 몇이냐고. 그래서 얘가 CL이라니까. 아, 얘가 CL이온이구나. 그리고 이거 하니까 이거 아, 4개 있다는 소리구나. 그러면 가에는 이렇게 있다는 소리야. 4개의 CL이 있고 4개의 수소가 있고. 이 뜻이야 지금 이거 하나 갖고. 자, 근데 나로 갔는데 얼마 더 넣었어? Xml 더 넣었잖아. 그럼 이걸 알아야 돼. 여기 10만 있잖아. 자, 혼합용의 부피가 여기 10만인데 여기는 10ml에 얼마 더 넣었다고? X만큼 더 넣은 거야 이렇게. 이해 갔니? 근데 이 몰농도가 얼마래 옆에? 0.2 몰농도래. 야, 생각해봐. NaOH를 더 넣었거든? 그치? 밑에는 0.4고. 생각해봐. NaOH를 더 넣었는데 음이온이 두 종류가 생긴 거야. 그럼 수산화이온이 있다는 얘기라고 지금. 염기성이라는 뜻이고 CL은 여전히 몇 개인 거야? 4개인 거야. 여기다가 얼마 곱하면 4 나와? 20이라니까 합쳐서 이거. 그잖아. 혼합용액에다가 농도를 곱한 게 개수니까. 그럼 X 얼마야 돼? 10인 거야. 그럼 여기도 야 여기 20인 거 밝혀졌잖아. 그지? 여기도 20 그대로 곱해봐. 몇 나와? 그럼 무슨 말인 줄 알아? 잘 봐. 이 안에 8개가 누구고 OH고 4개가 계속 CL이야. 그럼 여긴 12개가 누구란 얘기야? 이거야. 아, NaOH 10ml는 나트륨이온 몇 개를 갖고 있다? 12개를 갖고 있는 거야. 다시 염산 10에는 CL 몇 개가 갖고 있다? 같은 부피일 때의 구경꾼 이온수 B가 농도비야. 1대 3이라는 얘기야. 농도비가. 같은 부피 속에 구경꾼 이온수니까 1대 3이라는 얘기라고. 자, 그런데 봐라. 달을 가보니 누구를 더 집어넣었어? 염산 Y를 더 넣었대지?
근데 얘가 몇 몰 농도인가 봤더니 0.3이래. 문제는 이거야, 얘들아. 0이야. 이렇다는 얘기는 OH가 없다는 뜻이야. 그럼 뭐야? 가정은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중성이거나 산성인 거지. 이해가냐? 근데 이걸로 어떻게 푸니까 봐요. 다의 혼합 용액은 이거거든. 알았어? 지금 이 얘기야. 그럼 우리는 CL의 개수만 생각하자. CL의 개수. CL이 기존에 몇 개 있었어? 4개 있었단 말이야. 맞지? 근데 잘 봐야 된다. 10ml가 몇 개 있었다고? 4개 있었어. 그럼 농도 얼마로 잡아야 돼? 0.4짜리야 농도. 알았냐? 그래 4개니까 그럼 니네 봐. 됐지? 몇 개 있다고 할래? 몇 개 있다고 할려? 야, 10에다 얼마 곱해서 4개 나왔어? 0.4 곱해봐. 결국 무슨 얘기야? 기존의 4개에다가 이만큼 더 들어온 거라고. 맞아? 근데 혼합용의 부피는 얼마였냐? 20ml에다가 Y만큼 더해진 거잖아. 농도 얼마고? 이거 풀면 된다고. 결국 이거 곱하면 얼마야? 6 플러스 0.3Y는 4 플러스 0.4Y니까 요걸로 넘기면 0.1Y는 2가 되겠지. 맞아? Y는 몇 ml라고? 22 정답이야, Y는. 이건 혼합용액에다 부피를 곱하는 값을 풀어내는 방법이다. 이거 좀 어려웠던 문제였는데 농도 곱하기 부피를 이용하면 금방 풀려. 야, 근데 이제 2번이 문제거든, 2번. 사실 이걸 니네 기초반 애들한테 가르쳐준다는 것은 약간 오바긴 하지만 우리가 산화하는 쪽으로 공부하려면 이게 좀 필요해. 이가상과 일가염기의 양적 관계 해석은 아까 우리가 봤던 거하고 좀 달라. 여기 봐봐. 니들한테 보여줘 볼게. 그냥 문제로. 자, 0.2 몰농도 수산화 발염 수용액이 있어요. 이렇게. 이가염기지. 얘가 100ml가 있는 거지. 여기에 0.1 몰농도 NaOH 수용액이, HCl 수용액이 100ml가 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자, 수산화이온을 계산해봐. 여기 몇 개 있냐, 수산화이온. 얘 계산해보라고. 몇 개 있겠어? 그리고 40개가 있겠지? 이가니까. 여기 수소이온 몇 개 있겠냐? 10개. 이해가니? 잘 봐. 바륨은 가수가 1이기 때문에 그냥 20개 있다니까, 이 안에. 바륨은. 당연히 용액의 전하가 0이 돼야 되니까 수산화이온은 몇 개여야 돼? 40개여야 돼. 얘는 1가드니까 이래. 10개, 10개란 말이야, 얘들은. 이해 갔지? 이거 모두 반응하면 사라지지. 얘 몇 개 남아? 30개 남지. 근데 그 빈 10을 얘가 채운다는 거야. 빈 10을 얘가 채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둘이 만나잖아. 20이 바륨이고 10이 CL이고. 자, 이온수가 같냐 다르냐? 그래. 이가하고 일가하고 만나는데 이가가 X형이 강하면 이온수 안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일가에서 봤듯이 X형이 강한 거 따라간다고. 그런데 일가가 강하면 사건이 달라져. 잘 봐. 이젠 반대로 해보자. 0.1 몰농도 염산이 200ml가 있어, 이렇게. 자, 0.1 몰농도 수산화 발염이 있어. 얘가 10ml 있어. 10ml. 이렇게. 됐지? 얘 한번 그려봐. 몇 개 몇 개야?
20개, 20개야, 이렇게. 됐지? 얘 그려봐. 몇 개, 몇 개? 한 개, 두 개야. 그지? 둘이 만나면 이거 다 사라지지. 물 두 개 만들어줘. 문제는 얘가 몇 개 남어? 18개 남어. 그럼 플러스 2가 필요하잖아. 얘 하나가 들어가. 응?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프가? 봐라. 이렇게 20개가 돼. 왜냐면 요즘 CL. 하나가 누구고? 바륨이고, 18개가 누구야? 전체 이온수 몇 개가 됐어? 39개. 얘 몇 개 했는데? 몇 개 줄었냐? 이게 왜 그런 줄 알아? 들어간 이가 이온수만큼 준다고. 들어간 이가 이온수만큼 준다는 거야. 알았냐?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니네 지갑에 5,000원짜리가 10장 있어. 빵빵합니다. 얼마예요? 50,000원입니다. 제가 돈 좀 거실러 달래요. 10,000원짜리 여러분들한테 2장을 줬어요. 너 지폐 몇 장 있겠냐 이제. 거실러 주고 나면. 한 방에 딱 계산하는 건 뭔지 알아? 10,000원짜리 한 장이 5,000원짜리 2장이지. 그럼 지폐는 무조건 수는 줄겠지? 10,000원짜리 개수만큼 줄어. 내가 2장을 줬어? 2장 줄어. 8장이 정답이야. 왜? 계산을 해봐봐. 10,000원짜리 2장 가지. 5,000원짜리 4장 줘야 된다? 몇 장 남았어 지금? 5,000원짜리 6장인데 10,000원짜리 2장 들어갔잖아. 금방 계산하는 건 이가 일가는 들어간 이가 수만큼 빼면 되는 거야. 5,000원짜리가 100장 있는데 10,000원짜리 10장으로 바꿔달래. 90장 남는다니까? 10장만 빼면 되는 거야 그냥. 이런 빠른 계산이 있어야 너네가 이제 하도. 이거는 여러분 니들 1학년 통합과학이 뭐야? 이제 수능에 나오죠? 이거 나옵니다. 100%. 이런 계산법 나와요. 몰롱도 배우지도 않거든? 통합과학에서. 그런데 가상적인 농도를 써서 막 물어볼 거야. 이 원리 알아두면 딴 놈들보다 한 2, 3분은 빠르게 풀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이가와 일가의 중화 반응에서 양적 관계 가지고 가나다를 가만히 보세요. 지금 누가 일정량이에요? 이몰 농도 BOH가 일정량입니다. 그럼 니들은 이렇게 생각해야지. 다짜고짜 곱해요. 가나다 모두 B1가 플러스가 10개씩 있는 거야. OH 마이너스도 10개씩 있는 거지. 자, BOH는 1가 염기야. 맞지? 농도 곱하기 부피로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있으라고. 20개씩 있는 거네. 그죠? 그림 봐볼래요? BOH가 2몰 농도 BOH가 10개, 10개, 10개 있어요. 가나다에. 그럼 이 10개가 뭔 뜻이냐? 이 뜻이다. 이 뜻. 20개, 20개. 이 뜻이다. 둘이 곱하면 입자수니까. 자, 근데 X몰 농도가 이가산이야. 이렇게 H2A 이렇게 돼 있네. V, 3V 뭐 이렇게 되어 있어. 그지? 그 다음에 5V까지. 자, 봐요. 모든 이온의 수가 여기 써 있어. 이게 힌트예요. 여기가 7N이고요. 여기가 몇 N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밑에 모든 이온의 몰 농도 합이 써 있어요. 얘는 안 써 있고요. 얘 얼마래요? 5분의 9. 얘는 얼마라고 써 있습니까? 7분의 15.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보시라고. 얘 역할이 뭔지 알아요? 5분의 9 곱하기 10 플러스 3V 하면 전체 연수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농도 곱하기 부피니까. 얘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얘 액성이 뭐냐는 거지. 잘 봐. V, 3V 커졌어. 액성이 무슨 성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냐? 산성이다는 예측을 할 수 있지. 자, 얘를 산으로 놔. 이게 경우수 문제라고 그랬거든.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이가가 강하면
이온수는 이가 따라간다고 했잖아. 3V가 9N이라는 거, 요거 따라갔다는 얘기야, 요 9N이. 그럼 V면 몇 N이어야 돼? 3N이어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3N이면, 이거 3N이면 이것도 산성인데 7N이잖아. 얘는 중성 아니면 뭐라고? 염기란 얘기가 되는 거야. 알았냐? 왜? 같은 이가, 얘를 따라간다라고 잡으면 3V가 9N이면 V는 3N인데 그거보단 크잖아. 얘 염기 아니면 중성이야. 알았니?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라. 7N이 됐다는 거, 얘가 둘이 만나서 중성이 된다 할지라도 잘 봐. 7N이 됐는데 얘는 3N짜리잖아 지금. 얘가 9N짜리니까. 맞지? 결국 무슨 얘기일까? 모든 이온의 수가 9N이란 얘기는 너네가 빼면 3N이 A 이가고,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릴까? 3N이 A 이가고 1N들이 6N을 차지한다 이 뜻 아니야 저 9N이? 맞아 맞아. 그러면 다시 요 3N이라는 건 뭔 뜻일까? A 이가가 N이고 2N이 수소이온이라는 뜻 아니냐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가가 액성이 약하면 그 구경꾼 이온 수만큼 빠진다고. 빠져서 7N이야. 요거만큼 빠져서 7N이면 몇 N이었다는 거야 전체? 8N이었다는 얘기라고. N만큼 빠진 거니까 8N이 이거라고. 그럼 다시 말해서 4N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결국은 저거 O야 N이. 알았어요? 그 얘기라니까. 얘들아 9N이다. 요 몇 N일까? 15N이 되겠죠. 15N이 뭔 뜻인데요? 5N이 이거고, 그죠? 여기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지? 근데 어차피 이거 N을 개수로 바꾸면 이거 몇 개냐? N이 5니까 얘는 얼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근데 그 중에 얘가 얼마를 차지한다? 15개. 얘가 얼마? 이렇게 차지하는 거거든? 근데 얘가 20개, 20개였잖아. 얘는 여전히 20개, 20개짜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30개 중에 20개는 누구란 얘기야? 비일가 플러스란 얘기고. 알았어? 그 다음 얘도. 얘가 얼마야? 25개란 얘기고,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50개란 얘기잖아. 그래, 75가 되잖아. 근데 여긴 여전히 20개는 누구다? 나머지 30개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알았어? 자, 5분의 9라는 몰농도에다가 몇 개가 나온다? 45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얼마야? 이렇게 되겠지? 10 플러스 3V는 뭐야? 5지. 그러면 여기서 25 쏘리. 둘이 곱하면 25잖아. 그잖아요? 그러면 10 플러스 3V는 15가 되겠지? 5라는 결론이 나와. V는 5야. 야, 그럼 얘는 몇 개 나와야 돼? 진짜 75개가 나와야 되거든? 5 넣어봐. 25지? 그럼 7분의 15 곱하기 총 혼합용액이 35야. 75 나오잖아.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러니까 계산이 약간 복잡하다가 아니라 니들이 안 해봐서 좀 헷갈릴 뿐인데 숫자 넣고 풀어보면 진짜 맞아떨어져 다. 중요한 거 뭐지? 얘를 산성으로 잡았고 이가가 액성이 강하면 그 숫자를 다 따른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숫자가 적어져야 되는데 7N이야. 안 적어졌어. 그럼 이거 중성 아니면 뭐다? 염기다. 그렇다면 이 3N이라는 건 N하고 2N으로 분리되는데 N만큼 줄어서 7N이 됐다는 거 원래 8N이라는 소리야. 8N. 그럼 저걸 4N, 4N 나누면 20, 20이라 해서 N은 5라는 걸 알아냈고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알았어요? 말은 참 쉽게 하지, 그지? 근데 이 정도 문제면 최고급 문제예요. 최고급. 지금 여러분들이 푼 게. 근데 제가 해설하는 방법은 지금 이 원리를 이용한 거고, 실제로는 X로 넣고 Y로 넣고 미지 살벌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여러분들. 푸는 방식은 정하다. 알았어요? 자, 음. 263쪽에 자료 2번 보이지? 그거 니네 한번 해봐봐, 그거. 자, 0.1 몰농도 H2A 수용액 X가 있어요. 그럼 그냥 곱하세요. 그 안에 A 이가는 0.2X개 있는 거야. 근데 수소는 0.4X개가 있겠죠. 이가니까. 근데 Y 몰농도의 NaOH는 1가거든. 그지? 그럼 20, 30, 60 써 있는데 니들은 이걸 알아야 돼. 거기 문제상의 원그래프를 가만히 봐봐. NaOH가 20이 들어갔고 30이 들어갔는데 나의 pH가 1이라고 돼 있잖아. 무슨 성이야? 산성이잖아, 얘들아. 그럼 H2A를 따라간 거라니까 이온수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고. 뭐가 안 변하냐고? 이 그림이 안 변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렇게 돼 있죠? 첫 번째 그래프에 숫자 써요. 2, 1, 3이잖아. 요게 무조건 이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수소이온 아니면 Na 플러스일 거 아니겠냐? 그치? 누가 Na 플러스일 것 같아? 느낌상. 30을 더 넣는데도, 그지? 30을 더 넣는데도 산성이잖아. 나에서. 그럼 이게 누구겠어? 이거겠죠. Na 플러스. 이게 누구고? H 플러스고. 그러면 자, 무슨 얘기냐? 얘는 그림이, 요 그림은 절대 안 바뀐다고. A 이가는. 두 개로 자꾸 푸세요, 그냥. 무슨 말이냐? 이거는 두 개란 얘기는요. 0.2 X개가 두 개다라고 놓고 푸는 거야. 그럼 X 몇 밀리터 놓을래? 10밀리터 놓고 푸는 거야. X는 10이다. 그 다음 봐라. Na 플러스는 얘 몇 몰농도짜리였어? Y 몰농도야. 곱하기 20을 넣는데 하나야. Y 얼마로 놓을래? 요거로 놓을래? 아니면 이거로 놓을래? 그러네. 0.05라고 생각해. 그러면 30은 몇 개겠냐? 30은 1.5개겠지. 그럼 여기가 요렇게 되고 여기 얼마? 이렇게 되는 건데 마지막에 60 넣었지? 그럼 0.05 곱하기 60 해봐. 얼마냐? 3이네? 그럼 아직도 X는 뭐요? 산성이지. OH가 3개밖에 안 되니까. 마지막 그림은 얘는 여전히 A 이가고 이 중에 하나가 누구고 수소고 3개가 Na 플러스다. 이 그림이 나온다니까, 그림.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거야. 동그라미 기억 A 이가야, 무조건. 알았니? X이 그대로. 왜? 다 산성일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 얘기야, 지금 얘기가. 그래서 가가 산성이야? 나도 산성이야. 됐지? 가에 존재하는 이온의 화학식을 쓰세요. 지금 보면 가에 존재하는 이온 화학식을 있는 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A 이가 H 플러스. 맞지? 그리고 Na 플러스까지 이 세 개를 쓰면 되죠. 그 다음에 가에서 이온의 가장 큰 이온 수소이온이죠. H 플러스만 있을 거 아니에요. H 플러스. 그죠? 걔가 가장 큰 양을 가지고 있겠죠. 3개가 있으니까. 가에는 수산화이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번 틀렸어요. 기억은 Na 플러스다. A 이가예요. 그거 틀렸습니다. X. 다에서 이온량이 가장 큰 이온 나트륨이었나? 맞았죠. 3이 나트륨이었으니까. X는 20, Y는 0.1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뭐를 갖고 만들었을까요? 개수를 잡고 풀었어요. 우리는 뭐라 했어 아까? 얘를 10으로 놨잖아요. 아까 두 개로 맞췄으니까.
그리고 얘를 0.05로 놨잖아요. 만약에 얘를 20으로 놓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거 0.1이에요. 두 배로 커지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20ml가 몇 개로 잡았어 우리? 한 개로 잡았잖아 지금 모두. 그지? 한 개로 잡았는데 어딘가에는 힌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pH가 1이라고 했거든요. 저게 힌트예요. pH가 1이라고 했거든요. pH 1은 무슨 뜻이에요? 10의 마이너스 1승 몰농도란 뜻이잖아. 맞잖아. 네 생각해봐라.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승 몰농도가 돼야 되는 거다. 그러면 무슨 소리가 되냐면 나에서 10의 마이너스 1승 몰농도가 돼야 돼. 누가? 얘가. 이게 돼야 된다고. 10의 마이너스 1승 몰농도. 근데 얘 혼합용의 부피가 나는 얼만데? x ml 더하기 30이거든. 기잖아. x 더하기 30이거든. 잘 봐. 얘가 원래 몇 몰농도짜리였어? 0.2 몰농도짜리였어. 맞지? H2A가. 뭔 뜻이? 용액 1000ml. 맞니? 수소연이 몇 몰 있다? 이거 있다는 뜻이거든. 그잖아. 근데 얘가 지금 몇 밀리리터가 돼야? 10의 마이너스 1승 몰농도가 되냐? 그러면 여기가 0.1몰이 돼야 1000ml 0.1몰 돼야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게 0.1 몰농도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지금의 이 값을 가지고 니네가 유도를 해서 풀어야 돼. 얘가 지금 10의 마이너스 1승 몰농도가 돼야 돼. 2.5라는 이 값 자체가. 알았니? 지금 여기서 개수비가 1.5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값이 0.1 몰농도에 들어있는 몰수를 말하는 건데 결국은 xml 30에 이 양수가 같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어? 그러면 니들이 한번 생각해 볼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Y 몰농도 여기에 이게 수산화이온 수잖아. 맞지? Y 몰농도 NaOH 30 됐지? 여기서 뺀 값이어야 돼. 결국 뭐냐? 자, 요거 구하면 30Y가 되지? 진짜 몰수는 얼마야? 이렇게. 됐지? 다시. 0.2 몰농도 H2A Xml는 0.2X개잖아. 근데 진짜 몰수는 이거 해줘야죠. 10의 마이너스 3승. 그잖아. 근데 이것이 수소이온수고 이것이 수산화이온수잖아요. 여기서 여기를 빼야 돼요. 알았습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야죠. 둘이 중화 반응을 했을 거니까. 그게 이거 숫자거든요. 뺐으니까. 알았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X 플러스 지금 30이죠. 전체 혼합용액. 그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몰수예요. 그죠? 근데 걔가 몇 몰농도라고 했어요? 0.1 몰농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0.2 몰농도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걔가 0.1 몰농도를 따르려면 이런 거죠. 요 B가 몇 대 몇입니까 지금? 3대 5 나오지 않나요? 지금 거의? 그죠? 개수비가 3대 5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얘 몰농도는 0.2 몰농도짜리잖아. 얘가 0.2 몰농도짜리. 그죠? 그럼 얘가 과연 몇 몰농도짜리여야 이 개수비가 맞아 떨어지냐는 거지. 안 그래? 몇 몰농도여야 이 개수비가 떨어지느냐. 다시 말해서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값 그리고 이 값. 그냥 이 값은 Na 플러스 이온이자 OH 마이너스 이온 아니냐. 그럼 그게 1.5배라고 놔도 되잖아. 기잖아. 그 다음 이 값에서 누굴 뺀 값? 30Y 플러스 10의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뺀 값이 2.5란 얘기고 얘가 1.5란 얘기니까 3대 5로 풀어내면 농도값이 진짜 나와요. Y 몰농도 값이.
0.1이 떨어져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0.1짜리가 몇이에요? Y를 0.1 몰농도로 잡으면 이게 아까 우리 구했던 것에 몇 배 커진 거예요? 2배 커졌잖아요. 그럼 저 10ml도 2배 키우면 돼요. 20이 답이에요. 저 X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 pH를 줬는지를 알아야 돼. pH가 1이야? 아, 이거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몰농도 값이구나. 그럼 저거에 따라서 이 값을 찾아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들어가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죠, 이거는. 계산을 2번 해야 되니까. 그치?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계수만 갖고도 X 농도를 찾을 수 있었어요. 10, 0.05. 근데 보니까 이게 0.1이네? 그럼 얘는 10에서 20으로 바꾸면 돼. 2배로 키우면. 알았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쭉쭉 넘겨서 뒤에 문제 풀어오시고 페이지 284쪽 가세요. 산화 환원입니다, 여러분. 자, 통합과학에 여러분들 이제 수능에 출제되는 여러분 이제 문제가 여러분 요즘에는 20문항 20문항 봤어요. 화학 원이 20문항, 물리 원이 20문항 뭐 이런 식으로요. 아마 통합과학은 40문항을 보게 될 거예요, 아마. 전체 통합과학 1, 2를 통해서 20문항 20문항에서 아마 그 문항수보다 더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40문항 정도 보게 될 건데 거기에 바로 또 킬러가 산화환원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이 산화와 환원 반응은 중화 반응과 같은 화학 반응의 일종입니다만 중화 반응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화학 반응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요, 뭔가를 주고받는 상호관계의 반응이에요. 뭔가를 주고받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산화환원은요,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 반응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산화환원, 산화반응, 환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렇다면 동시에 일어나는 이유는 뭔가 주고받은 숫자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주고받은 숫자가 똑같다. 또 하나, 산화환원 반응은 반드시 반응물만 보세요. 생성물을 보는 게 아니라 반응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조심할 건 반응물이 2개니까 하나가 산화지만 하나는 환원이다 라고 믿지 마세요. 한 물질이 그냥 산화환원 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시험 문제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죠. 자, 지금 여기까지 분석을 하고 이제부터 산화환원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먼저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환원을 볼게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과학자들이 처음 출발한 산화환원인데, 산화란 산소를 얻는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럼 환원은요, 주고받아야 되니까 산소를 잃는다라고 표현해요. 차라리 주고받는다는 표현으로 본다면 산소를 받는다. 환원은 산소를 준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고요. 알았죠? 그래서 산화환원이라는 건 산소를 주고받는 건데, 그런 반응이 산소 이동이 일어나는 반응만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비금속인 탄소가 산소랑 만나서 CO2를 만든다. 이런 걸 비금속 산화물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런 걸 공유결합 물질 분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디귿은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억이 산소를 얻었죠. 산화. 니은이 산소를 잃었다는 거죠. 환원. 근데 얼핏 보면 O2가 CO2 됐으면 안 잃은 것 같죠. O2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중결합. 맞죠? 근데 CO2는 어떻게 생겼어요? 자, O는 잘라진 거예요, 양쪽으로. 이해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을 한번 볼까요? 금속 같은 경우 구리가 산소를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계수 맞추고요.
그럼 우리 또 기역, 니은, 디귿 중에 기역, 니은만 보라는 거죠. 기역이 산화됐죠. 니은은 환원됐습니다. 금속이 산화물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이온결합 물질이 돼요. 금속이 산화되면. 그래서 비금속 산화물, 금속 산화물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그런데 산소가 하는 산화환원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누구냐? 바로 광합성과 호흡이에요. 여러분, CO2하고 H2O가 반응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어. 이거 광합성이죠. O2가 나와요. 계수 맞출 수 있어요. 탄소 6개니까 여기다가 6 쓰고, 수소 12개니까 6 써서, 산소가 총 18개 나요. 반응물에 6개 있으니까 6 써서 12개 만들면 돼요. 식은 맞출 수 있어요. 문제는 누가 산화됐고 누가 환원됐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기역, 니은을 봐라. 알았니? 니네 맞춰봐. 누가 산화된 것 같아? 기역, 니은 중에. 기억. 니은. 왜요? 산소를. 예, 산소를. 기억이 산소를 잃었습니다. 기억이 산소를 잃었어요? H2O는 산소를 잃지 않았고요. 헷갈리죠. 여러분, 이런 광합성은요 굉장히 단순한 반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지만 단순하게 표현해 볼게요. 광합성은 명반응과 암반응으로 나뉘어요. 명반응이란 뭐냐? 빛이 있는, 그래서 물이잖아요. 빛을 받아서 이걸 광분해라고 하거든요. 광분해. 빛에 의해서 분해된다. 수소하고 뭐가 된다? 산소가 되는데, 결국 뭐냐? 얘랑 묶어야 돼요. 물이 광분해가 돼서 수소와 산소가 돼서 이 산소가 얘예요. 발생하는 애. 암반응은 빛이 없을 때 일어나는 건데, 이때 이산화탄소가 수소랑 만나서 포도당이 되는 거예요. 포도당.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산화고요. 이게 환원이에요. 고로 이게 산화고 이걸 환원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어렵죠? 이거 단순한 반응을 어떻게 저렇게 금방 외워서 풀어요? 그래서 산화환원이 나온 거고요. 이게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환원 같아 보이지만, 야, 이거 너무 복잡한데? 이거 더 대책이 필요하겠는데? 해가지고 나온 게 두 번째. 전자가 이동하는, 관여하는 산화환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알겠어요? 왜? 화학이 뭐의 학문이랬어?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을 산화환원으로 표현하게 된 거죠. 산화란 무슨 뜻이냐? 전자를 잃는다, 이렇게요. 준다, 이렇게도 좋아요. 그럼 환원은 그걸 받아야 되겠죠. 전자를 얻는다. 전자를 잃는다, 얻는다. 이거 가장 이온 결합이 편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구리가 이렇게 되면 양이온 되잖아요. 전자를 잃었죠. 그래서 기역은 디귿으로 산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봐요. 구리가 산소를 얻을 방법은 이온 결합밖에 없어요. 그럼 구리가 무슨 이온 돼야 돼요? 양이온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전자를 잃는다고요. 산소가 금속 구리랑 결합할 방법은 이온 결합밖에 없어요. 근데 비금속은 무조건 무슨 이온 돼요? 음이온 되잖아. 전자를 받는다. 그래서 니은은 디귿으로 환원된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자의 이동은 산소의 이동 반응식을 모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있는 산소가 O2가 되려면 전자를 잃어야 돼요. 그게 산화라고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금속의 반응성까지 확장이 돼서 산화환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A라는 금속이 있는데, 자, B라는 수용액이에요. 수용액. 그럼 얘가 낙할질하면 마이너스 1가짜리들이잖아. 그지? 얘가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플러스 이걸로요. 잘 보세요, 여러분. 기억니은, 디귿니을 중에 누군 보지 마라. 디귿니을은 보지 마라. 알았니? 반응물만 보라고 했잖아, 내가. 그럼 기억은 양연이 됐네. 전자를 잃었다. 산화. 그러면 B 플러스는 전자를 받았잖아. 결국 뭡니까? A가 준 전자를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B 이온이 받았다는 얘기니까 금속은 양연 잘 되는 게 반응성이에요. 그래서 뭐 칼카나마 아라세 니준합 수구수은 백금 해가지고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외워 뭐 이런 거 있는데 안 나와요. A, B, C, D로 나오지. 그래서 생성물에 가서 이온화된 놈이 반응성 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음이온들은 다 누구냐? 구경권 이온이에요. 음이온들은. 알았습니까? 금속의 반응성은 금속과 금속 양이온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반응하지 않았다? 그럼 얘가 더 큰 거예요. B가. 반응성이 크면 전자를 안 받아요. 알았어요? 그 금속의 반응성은 뭐다? 산화 잘 되는 게 반응성입니다.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게 반응성이라고. 그래서 늘 니나가 큰 루비 셉에서 프랑스로 튀죠. 누가 제일 뚱뚱해요? 프란심이 제일 뚱뚱해요. 7죽이니까 걔가 반응성 제일 커요. 같은 1족은. 왜?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을 거니까. 전자 하나 도망가기 쉽거든. 그래서 프란심은 세슘한테 전자를 줄 수 있어요. 세슘은 루비듐한테 전자를 줄 수 있고, 루비듐은 칼륨한테 줄 수 있고, 칼륨은 나트륨, 나트륨은 리튬. 이렇게. 아셨습니까? 반응성은 그렇게 측정하는 건데, 그럼 시험 문제에 실질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A라는 금속을 B 수용액에 넣었더니 반응을 하더라. 그럼 A라는 금속의 반응성은 크다, 작다, 그거 묻고요. 또 하나. 여러분, 양전하가 뭐뭐뭐 있었죠, 여러분들? 양이온, 양전하가. 플러스 1. 그 다음 이 셋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것들이 반응을 할 때 음이온들은 반응해야 하나요? 안 하죠? 결국 뭡니까? 역시 얘도 수용액 반응이라는 거죠. 수용액에서는 여러분 전하의 합이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요. 근데 이런 전하가 서로 다른 금속끼리 반응성을 한단 말이야. 그럼 양이온수가 바뀔 수가 있지만 전체 전하는 안 바뀐다. 그럼 무슨 말이냐? 얘가 만약에 플러스 1가가 18개 있는데 2가 금속이 들어왔다. 몇 개일까요? 몇 개가 최대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플러스 1가가 18개 있으면 2가짜리는 몇 개가 최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맞아요. 얘는. 그래, 이거예요. 이거 보고 금방 한다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아까 얘기했지. 기억나냐? 2가 염기와 1가 산. 그때 2가 염기가 X형이 강하면 아무 상관없잖아. 2가의 전체 요소 따라가니까. 근데 1가가 강하면 들어간 2가수만큼 준다고 그랬잖아. 그게 여기서 또 나오는 거야. 만약에 이런 얘기야. 봐라. 지금 여기에 B1가짜리가 9개 있는데 A 금속을 2개를 넣었어. 그러면 B1가짜리하고 이렇게 되었대. 총연수 몇 개일까? 7개가 된다니까? 전체 9개인데 얘 2개를 넣으면 2가짜리 2개를 넣은 거잖아. 그거만큼 준다고. 봐. 2가짜리가 2개 들어가면 전자를 4개 내놓는 거야. 그럼 얘 몇 개가 돼? 5개가 된다니까? 그 다음에 얘가 몇 개가 되고? 똑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9 나와요. 이해 가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2가짜리 들어가면 그 숫자만큼 준다고 하는 게. 이온수가 준다는 건 항상 이온으로 존재하는 그 전하가, 들어간 금속이 전하가 크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봐봐요. AM 플러스가 있는데 18개가 있었대요. 근데 B 금속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BN 플러스가 되었는데 얘가 9개래요. 몇 대 몇이겠어요? 1대 2예요. 그래 전하가 똑같을 거니까. 이 속에 있는 뭐 음이온이 반응했겠어요? 아니죠. 다 전하의 합은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18M 이퀄 9N인 거죠. 알았습니까? 이게 반응성 비교예요.
오른쪽에 285쪽에 아연과 황산구리 수용액이 나오는데 왜 자꾸 황산구리가 나올까요? 구리가 색깔이 푸른 색깔이에요. 그래서 반응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아연이 녹아 들어가면 푸른색이 옅어지겠죠? 알았습니까? 근데 이 푸른색의 구리가 뭘로 속출이 될까요? 붉은색의 구리로 속출이 됩니다. 근데 이 붉은색의 구리가 어디로 속출이 되느냐? 아연판에 도금이 돼요. 도금이. 다시 말하면 잘 보세요. 아연이 있고요. 황산구리 수용액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됐다는 건 반응을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겁니다. 지금 반응을. 알겠어? 여기서 구리 2가 플러스는 푸른색을 띠고요. 얘 구리 고체는 붉은색을 띠거든. 그래서 가끔 함정으로 수용액 색깔이 무슨 색에서 무슨 색으로 바뀐다? 푸른색이 무색이에요. 붉은색은 고체란 말이야. 니들이 당한다고. 흑인 입맛 목욕탕 들어간다고 물이 검해지냐.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금속이야. 금속. 붉은색의 구리가 속출된다는 건 아연판 표면이 붉은색으로 도금이 된다는 얘기지 수용액은 무색으로 바뀝니다. 근데 보세요 얘들. 전하가 어때요? 황산이랑 1대1로 결합하는 거 보면 전하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 시간이고 여기 양이온의 숫자 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똑같아요 양이온수가. 이 반응을 하면 안 변한다고. 왜? 이가가 이가로 대체하니까. 근데 뭘로 주느냐? 이런 걸로 대체합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금속판 질량을 봤더니 이렇게 된대요. 여러분 이거 보고 어떻게 알았어요? 자, 금속판 입장에서는 아연이 녹아 들어가고 구리가 속출된 거잖아. 1대1로. 근데 질량이 자꾸 줄어. 누구 원자량이 크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이거 원자량. 근데 반대로 봐봐라. 반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수용액 밀도 입장. 이거는 수용액 입장에서는 아연 이온이 들어오고 구리 이온이 나가는 거잖아. 야, 이온이 된다고 원자량 바뀌는 거 아니야. 알았어? 그럼 무거운 놈 들어오고 가벼운 놈 나가는 거잖아. 얘들 입장은 이거 된다니까. 그치? 이런 거를 물어본다는 거야. 이런 거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넘겨보십시오. 이 모든 게 소용없다 이거예요. 이 모든 게 소용없습니다. 뭐 때문에? 산화수 때문에. 이 산화수만 알면요. 산소, 구리, 전자 아무리 필요 없어요. 한 방에 해결돼요. 산화수가. 뭐라고요? 치트키. 무적의 치트키. 이거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다 해야 되죠. 당연히. 근데 이게 또 간편해요. 이제부터 산화수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산화수법이 왜 나왔냐면 여러분, 아까 우리 어떤 반응이 좀 지랄 맞았지? 산화원은 찾는데 포도당 봤잖아. 그게 다 분자들이거든. 이 분자를 해석할 때가 애매해. 전자를 줬는지 받았는지. 왜? 이놈들은 서로 뭐해? 공유하거든. 그래서 안 되겠다. 완전히 빼앗겼다 뺏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것도 계산해야지 한 게 산화수야. 결국 무슨 얘기냐? 산화수라고 하는 것이 정의를 보잖아. 금속 양이온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니야. 비금속 음이온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니라고. 공유결합 물질 때문에 만들어진 게 산화수야. 그럼 산화수의 정의는 뭐냐? 자, 우리는 산화수를 이렇게 정의하자는 거야. 공유 전자, 분자들만 해당되는 거라고 했어. 한 쌍을 공유할 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를 전기 음성도가 작은 원소를 이게 끝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공유전자 한 쌍이 있는데 음성도 센 게 다 가져갔다고 취급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저 말은 공유전자 두 쌍이면요. 두 개를 가져갔다 오는 거죠. 하나는 자기 거, 두 개는 자기 거니까. 이해 가요?
공유전자라는 건 내 거 하나에 남의 거 하나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죠. 잘 보세요. 전기 음성도가 이렇대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중에 무조건 음의 산화수를 가질 수 있는 애는 A예요. 알겠어요? 양의 산화수를 무조건 가질 수 있는 C고요. 그럼 얘를 가지고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놓으면 지금 단일 결합이 4개 있죠? 맞죠? 그럼 하나씩 보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단일 결합이 하나 있다는 건 공유 결합 한 쌍이니까 1, 2를 씁니다. 일단 1, 2. 전자 한 쌍이니까. 누가 써요? 음성도. 그래서 끝이에요. 그럼 여기만 보느냐? 아니죠. 여기도 봐야죠. 여기만 보느냐? 아니죠. 옆에도 봐야죠. 밑에도 봐야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예요. 산화수가. C는요. 플러스 1이고요. 그게 4개 있다는 얘기죠. 알았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렇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된다면 선이 2개 있잖아요? 그럼 2예요. 2. 서로. 전자가 2쌍이니까. 이해가요? 그러면 음성도해가 세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 얘들은 여전히 1이죠 뭐. 됐어요? 근데 이럴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B는 산화수가 얼마일까요? 2. 그렇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B. 마이너스.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B는 상대적으로 플러스도 가질 수 있고 마이너스도 가질 수 있는 거야. 왜? 음성도가 약한 놈이면 마이너스 갔는데 A같이 큰 놈 걸리면 플러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 갔어? 이게 산화수라고. 자, 그러면 이제 산화수에 대한 정의를 일단 내려볼게. 첫 번째야. 수소는 비금속 중에 음성도가 제일 작아. 2.1로. 얘는 대부분 플러스 1이고 산소는 그래도 센 편에 속해. 우리가 전기 음성도를 이렇게 놨단 말이야. 플로린, 산소, 질소, 그 다음에 여기 17족 할로젠이고 쭉 내려가서 수소가 끝. 그 다음에 금속인데 금속은 금속끼리 화학결합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금속은 양의 산화수를 갖는다고 보면 돼. 알았니? 이온결합하면 자, 이 애들이 산화수는 보통 이거야. 그런데 예외가 있잖아. 예외. 이것이 나온다고 시험에. 예를 들어서 금속, 수소, 화합물에서는 어쨌든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하냐? 수소가 마이너스 1을 갖는다니까? 알겠어? 왜? 이온결합이잖아. 이렇게 되면. 이온결합이잖아. 이럴 때는 금속에 무조건 음성도가 작잖아. 금속은 무조건 양의 산화수밖에 못 가자. 그러면 수소가 마이너스 1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예외란 말이야. 금속 수소화물. MgH2 이래도 얘는 마이너스 1을 갖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산소도 예외가 있어. 뭐냐면 산소는 이럴 경우 H2O2 이럴 경우죠. O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수소가 있다면 자, 이런 걸 무슨 성 공유결합을 했지? 무극성. 무극성은 따져주는 게 아니야. 음성도 차가 없으니까. 그럼 누구만 따지면 돼? 얘하고 얘만 따지면 되는데 플러스 1, 쏘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 플러스 1. 그래서 산소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얘가 또 얘랑 결합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플로린이 최고 형님 아니야. 무조건 마이너스 1이지 플로린은. 그럼 산소는 뭐를 가질 수 있는 거야? 플러스 2를 가질 수도 있는 거지 얘가. 이해 갔어? 그러면 O2F2에서는 얼마를 갖겠냐?
당연히 플러스 1을 갖겠지. 산소는, 아니, 비금속은 왜 음도 있고 양도 있어요? 자,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우리 7번 질소 한번 볼까, 얘들아? 질소가 15족인 건 알지? 그지? 얘가 18족이 되는 방법은 전자를 몇 개 받으면 돼? 3개 받으면 돼. 10번 네온이 되기 위해서. 맞지? 그럼 마이너스 3까지 얘가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반대로 잃어버린 건 몇 개까지 잃을 수 있냐면 2번 헬륨이 가기 위해서 몇 개를 잃어? 5개. 바로 산화수는 이 안에 있는 정수야, 거의. 알았니? 물론 소수점도 있긴 있어. 산화수가 분수도 있거든. 근데 니들은 그것까지는 배우지 않고 저렇게 비금속들은 잃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음과 양을 모두 갖는다. 때때로. 알았어요? 자, 두 번째. 우리는 보통 화합물 있잖아요. 화합물은요, 산화수의 합이 0이에요. 산화수 합이 0이고요. 다원자 이온이 있죠. 얘는 전하가 산화수의 합이에요. 전하가 산화수 합이에요. 자, 화합물 볼까요? H2O. O가 마이너스 2잖아요. H는 플러스 1짜리가 2개 있어 0이 되죠. 자, CO2의 C의 산화수 얼마일까요, 여러분? O가 마이너스 2인데 그 2개 있잖아. 그럼 탄소는 플러스 4이어야 되는 거죠. 진짜로 구조식으로 봐도 플러스 4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 플러스 2, 여기 플러스 2 해서. 이해 가요? 그러면 다원자는 뭐냐?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 산소는 마이너스 1하겠죠? 그게 몇 개 있어요? 4개. 그럼 마이너스 2짜리가 4개 있으면 얼마예요? 8. 그럼 황은 플러스 얼마여야 2가 마이너스 될까요? 6이어야죠. 8 있으면 빵이잖아, 인마. 그래서 얘 산화수가 플러스 6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질산이온이 있죠, 질산이온. 음의 산화수 얼마예요? 총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 질소는 플러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CO3. 여기서는 탄소는 플러스? 그렇지. 과망간이지산, 망간이제는 플러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게 산화수죠. 자, 세 번째. 우리 원소 있죠, 원소. 물질 중에 원소. 니네 원소의 특징이 뭐예요? 대문자가 한 개. 원소는 0이다예요. 무조건 원소는 0이거든요. 그 금속도 0이에요. Na 그럼 0이에요. 앞으로 A라는 금속과 B, 이가가 반응한다. 그럼 A는 0입니다. 아, 여러분 여기다 이것도 있다. 이온의 전하는 그냥 산화수예요. Cu 2가 플러스 그러면 2 플러스가 산화라고요. 그냥 산화수라고 저게. 그러니까 이온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온은 너무나 정확하게 숫자를 주니까. 분자 때문에 만들어진 거. 원소는 0이다.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반응물이나 생성물에 원소가 있잖아? 그럼 산화수 얼마라고? 0이잖아, 걔. 걔 있으면 100% 산화하는 반응이야. 원소가 있으면 100%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알아두라고. 거저 먹는 거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산화란 그래서 무엇이냐? 산화수가 증가하는 걸 산화라 불러요. 환원이란 무엇이라고요? 산화수가 감소하는 게 환원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화학 반응을 잠깐 봐볼게요. 자, C 플러스 O2 CO2 우리가 산소를 얻고 조고 막 이런 말 했죠? 일단 여러분 얘는 무조건 이거부터 쓰고 가세요. 왜 0이에요? 호돈소니까. 원소잖아요. 여기 가서 탄소는 플러스 4, 산소는 마이너스 2잖아. 무조건. 그럼 얘는 어때요? 산화, 얘는 환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여러분, 탄소가 플러스 4로 전자를 몇 개 잃었을 것 같아요? 4개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4개를 얘가 받아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어떻게 받았어? 하나당 2개씩 받아서 마이너스 2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공유결합 물질을 해석하는 방법이야. 얘 산화수 얼마지? 0이죠. 얘도 0이에요. 그 CEO가 됐다고.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인데 얘가 플러스 2고 얘가 마이너스 2잖아. 그래서 구리는 산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반대로 CuO 이렇게 C 얘가 CU 플러스 CO2가 된다면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고. 그럼 니들은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중에 누군 보지 마라. 디귿, 니을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플러스 2잖아요. 얘가 얼마고? 0이고 무조건 환원이죠. 전자 몇 개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앞에 2가 있어서 4개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2개짜리 2개가 있으니까. 그럼 얘가 몇 개를 받아야 돼요? 4개를 받겠죠. 0이 플러스 4로. 알았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자 4개를 얘가 받았다. 그래서 얘가 전자 4개를 줬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여러분? 됐어요? 기억, 니은만 볼게요. 누가 산화됐어요? 니은? 수소, 산소 누가 산화됐는데? 수소는 플러스 1인데 여기도 플러스 1인데 여기도 플러스 1인데 안 변했는데요? 산소? 기억이 산화됐어요? 누구로? 헷갈리지 마, 이씨. 야, 얘 산화수 얼마야? 얘 얼마일 것 같아? 얘가 무조건 마이너스 2라니까. 근데 얘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얘 뭐여야 돼? 그럼 기억은 누구로? 산화. 기억은 누구로? 환원. 혼자 산화는 당한 거라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얘들아. 그럼 봐라. 이제 출제자가 뭐 물어보는 줄 아냐? 생각해봐. 산화원이 동시에 일어나지. 내가 산화되면 남은 뭐 돼야 돼? 환원돼야 돼. 그럼 나는 쟤를 뭐 시킨 거야? 환원시킨 거잖아. 그래서 뒤에다 쟤를 붙인다고. 무슨 말이냐면 니네 소화, 쟤 그러면 소화, 지가 소화되는 거야? 남 소화시키는 거야? 남 소화시키는 거잖아. 그럼 쟤가 붙으면 남을 그렇게 변화를 주는 거야. 환원제, 남을 환원시키려면 자신이 뭐 돼야 돼? 그래서 지금 기억은 산화도 되고 환원도 됐지? 산화제이면서 환원제야. 여기서 다시 기억은 환원됐잖아. 무슨 제? 산화제라고 하는 거야. 니은은 산화됐잖아. 무슨 제? 환원제라고 하듯이. 이해 갔니? 산화제, 환원제도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산화수 개념만 제대로 알면 여기가 재밌게 풀려, 문제가. 288쪽에 바로 산화제, 환원제까지 선생님이 상대적으로 설명해 놓는데 이제 D 있지? 산화하는 방식. 이것만 제대로 캐치하면 돼. 알았냐? 이것만 제대로 캐치하고 이제 뒤에 문제 좀 다루고 그 다음에 흡열은 안 나와요, 잘. 근데 설명은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지? 중화 반응까지만 문제만 기본 문제만 풀어봐. 알았어?